어제 급락을 했던 미국 증시가 회복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술주 일부를 계속 매도했습니다. 인공지능 실적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기술주들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투자자들은 중소형주로 투자 방향을 돌리는 순환매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기업의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언제 성과를 내기 시작할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2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달성을 하면서 연착륙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만 조금 올랐습니다. 0.2% 상승을 했고 S&P 500 0.51% 하락해서 5,399. 나스닥 종합지수 1% 가까이 0.93% 하락 17,181.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96% 하락 5,005입니다. 월가의 공포지수 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 VIX가 오늘도 2.88% 오른 18.56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던 장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등의 영향으로 크게 떨어졌던 중지가 반등할지 보였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하락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오전 10시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 2시간을 앞두고 지수들이 다시 하락을 하고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전날 하루에만 해도 3.6% 급락을 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5.4%나 더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오늘도 나스닥 지수 1% 가까이 추가 하락을 했고 지난주에도 3.65% 떨어졌던 만큼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여건이 조성이 됐지만 하지만 나스닥 지수 올해 전체만 놓고 보면 여전히 16% 넘게 오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S&P 500이 13.8% 상승 중, 나스닥 종합지수 16.4% 상승 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 올랐는데 가장 근접한 SOXX ETF 기준으로 21% 상승 중에 있습니다. 7월 11일 최고점으로 지금 보름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연평균의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고치에서 현재까지 하락폭을 한번 보면 S&P 500이 최고치 5,667에서 지금 5,399로 4.7% 하락 중, 나스닥 지수는 18,647에서 17,181로 7.9% 하락 중,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장 크게 떨어졌죠. 5,90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5로 지금 15.2%나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기억들 하시지만 지난 3월에도 3월 7일 5,165에서 4월 19일 바닥이었습니다. 4,306까지 16.6% 떨어졌어요. 그때 3배 레버리지 SOXL이 44%나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16.6%였는데 그때 지금 15.2% 떨어졌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지수에 비해서 4,406에 비해서 지금 5,005니까 벌써 16% 이상 상승 중에 있습니다. 높을수록 비례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면 주가의 그 변동성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수록 비례적으로 높은 변동성 당연히 견뎌내야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주 흔한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큰 상품에 투자를 할수록 돌아오는 수익 당연히 높게 되죠. 투자 위험이 높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시장에서 높은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말이에요. 투자 위험이 높은 금융자산, S&P 500보다는 나스닥, 나스닥보다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아닙니까? 요즘과 같은 주가의 출렁임에 견디기 힘들다면 가장 안전한
S&P 500 ETF에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성을 하면 그만큼 마음이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 남들이 큰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죠. 나는 주가의 변동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S&P 500에 투자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남들은 큰 수익 냈어.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감당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S&P 500,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지금 국내 상장된 ETF 중에 해외 ETF 시가총액 1등이죠. 4조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1년 동안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 1등이에요. 타이거 미국 S&P 500에 1조 737억 원이라고 합니다. 국내 상장된 ETF 900종에 가깝습니다. 873종목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개인 순매수 구매까지 합치면 총 누적 순매수 규모가 1조 4,940억 원이에요. 이것은 국내 상장된 S&P 500 지수에 ETF 몇 종 있죠? 9종이 있어요. 또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ETF 있죠? 5종이 있습니다. 총 14종의 전체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가 2조 9,360억 원이었어요. 거의 3조 가깝죠? 이거에 50% 이상을 차지해요.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시가총액 1등, 2등 이 종목이 S&P 500 ETF 9종, 나스닥 100 ETF 5종 이 중에서 반 이상이 타이거 이 두 종목입니다. 미국 대표지수 ETF의 개인 투자자 자금 절반 이상이 타이거 미국 S&P 500 ETF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한 셈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다시 한번 보면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종목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4조 1,535억 원이에요. 얼마 전에 4조 직전이었죠. 4조 넘어갑니다. 당연히 넘어갔죠. 2위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에요. 3조 5,827억. 나중에 이것도 또 4조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 3위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2조 7,415억. 이것도 3조 넘어갑니다. 또 4위가 타이거 미국 필반나 2조 7,168억. 이것도 3조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시가총액이 많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상장할 때부터 상장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좋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죠. 근데 특히 반도체는 4위에 타이거 필반나도 있지만 또 코덱스 미국 반도체도 있고 또 뒤늦게 나온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도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S&P 500이 약 12% 나옵니다. 나스닥 100은 약 18%에서 20%.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그보다 더 높이 25% 전후예요. 대신 수익률이 높을수록 이렇게 주가의 등락폭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감당을 한 사람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감당한 사람들이 그만큼 높은 수익을 보는 거예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14년째이지만 나머지 세 종목들은 이제 3년에서 4년 진행 중이에요. 타이거 미국 S&P 500 2020년 8월에 됐죠. 그러니 지금 진행 중이죠. 또 21년 4월 9일 날 또 두 종목이 나왔죠. 이제 3년 넘었어요. 상장 후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S&P 500 87.7%, 타이거 나스닥 100 이것만 온전히 5년 됐어요. 178.2%. 타이거 미국 테크탑10 103.1%, 타이거 필반나 87%. 이렇게 네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 114%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5년 안 된 겁니다. 114%. 100% 두 배죠. 아직 4년이 안 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대표 종목들에 5년을 투자한다고 하면 100% 우리의 목표 2배 이상의 수익은 충분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타이거 미국 S&P 500의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 1위를 기념을 하면서 타이거 ETF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달 26일부터
오늘이죠. 다음 달 8일까지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거 중에 한 종 이상 보유하고 8월 분배금을 인증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서 기프트콘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 중에 한 종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 모두에 해당할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